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에 드는 거를. 그럼 이거를 이제 합치면 에코프로의 적정 네. 주가 가치가 나오는 건가요? 거기에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랑 그 외 에코프로 AP 등의 기타 자회사를 다 넣어야죠. 그리고 그 회사들이 다 매출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궁금한 게 왜 에코프로가 2차전지 대장주라고 얘기를 하냐면 2차전지 사업에 양극재 사업에 대한 밸류체인이 완벽하게 갖춰졌고요. 수직계열화가 수직 계열화 되어 있는 됐는데 많네요. 네, 다 되어 있는데 그 회사들이 전부 다 매출이 나와요. 지금 이 회사들이 다 실적으로 다 나옵니다. 영업이익률도 되게 좋아요. 그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작년에 35% 나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AP 같은 경우도 뭐 31% 영업이익 연간 나오고, 머티리얼도 3.6%, BEP 넘어서 이제 영업이익 나오는 시점이 됐고, 그리고 에코프로 CNG도 22%인데, 그전에는 이제 비상장 자회사로 실적이 없던 기업들이 이게 다 성장해가지고, 이제는 실적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실제 2019년도에 영업이익이 478억이었거든요, 연결로. 근데 2020년도에 636억, 2021년도에 865억, 작년에 6,132억 났습니다. 그리고 올해 1조 정도 보고 내년에 1조 3, 4천억 정도 이상 보고 그 외 2조도 보니까 400에서 800억 벌던 회사가 갑자기 1조 이상 버는 회사가 돼버렸으니 쭉 안 가면 이상한 거죠. 이게 맞거든요. 네. 네. 그럼 차트가 실적은 쭉 가는데 이게 딱 안 갔으니까 이게 한 번에 반영된 거예요. 근데 이거 설명을 안 해줘요. 증권사에서. 이거 인정 안 합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눈치 챈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빠르게 휴코버를 쳤다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포함한 나머지 자회사 가치를 좀 산정하기 좀 어려워요. 제가 객관화 시키는 자료가 좀 부족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전체 모두 합쳐가지고 네. 5조 정도 추산했습니다. 이거를. 그래서 여기까지 더한 다음에 지주살인율을 30, 40, 50으로 줘봤어요. 그러면은 그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에코프로 BM, 기타 자회사의 지분 가치를 모두 합한 에코프로의 적정 가치는 하단이 33조 3,900억, 상단이 49조 3,100억 정도 나와서 그 적정 주가로는 122만원에서 180만원이 나오는데 이게 제가 타방송에는 146에서 242가 나왔어요. 이게 큰 이유가 일단 에코프로 BM에 대한 실적 추정치를 영업이익률 10%를 줬냐 8% 줬냐 거의 2% 차이가 되게 큰 거예요. 그러네요. 사이즈가 워낙 크니까 그 1, 2% 요 차이가 가치가 엄청나요. 그러면 애널리스트들이 리포트 쓸 때 영업이익률 7% 잡는 6% 잡는 차이가 엄청 크고요. 그 숫자, 그 1%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사실은 실적에 추정하는 데 있어서 매출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가, 요 얘기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에 대한 실적 추정을 2027년도로 한정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 이유가 데이터가 거의 그때까지가 제일 명확합니다. 그 이후의 추정은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준 게 아니고, 그리고 일본 이제 증권사 리포트에 나왔던 게 2030년도까지 보면은 뭐 100만 톤 캐파도 가능하다 얘기를 했는데 데이터가 그거는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71만 톤 캐파까지는 이거는 수주를 받은 거고 확정된 미래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양극재 종목들과 배터리 기업들의 투자 포인트는 이 수주 그 캐파 있잖아요. 그게 확정된 미래예요. 확정 매출이에요. 그렇게 사도록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바인딩 계약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매출이 확정된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양극재 가격이 어떻게 변하는지 마진이 어떻게 튀어나오는지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 매출은 거의 확정적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확정된 미래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데이터도 확정된 걸 써야 돼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그리고 좀 개인적으로는 이제 미국 시장이 제일 중요한데 미국의 전기차 시장은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대량 생산 시대가 이루어지거든요. 완성차 업체들의 전기차 생산 계획들을 보면은 대부분 2025년도에 신차들이 대거 출시하는 거고요. 사실 이것 때문에 2025년부터는 수산화 리튬 가격이 잘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그래서 예측한 거고 저희 해투자증권의 그 이상원 애널리스트도 그렇게 예측을 한 거고요. 다른 이제 수산화 리튬에 대한 가격은 2025년 이후 공급 부족으로 우상향을 할 거다라고 보는 이유도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제한되어 있거든요. 그게 생산하는 게 정제도 제한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향후 휴태지가 날 거라고 보는 거고 그래서 2027년도를 넘어서는 추정과 밸류는 이거는 가정이고 추정이기 때문에 확실치 않다. 그런 식으로 리포트가 나온 거에 대해서는 무시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2027년도까지만 보고 또 하나가 개인적으로는 2027년도 정도가 2차 전지는 주가 피크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7년도 넘어갔을 때는 오히려 밸류에이션 할인에 의해서 목표주가 더 낮아질 수 있어요. 매출은 더 올라가더라도 밸류에이션 할인율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적인 의심은 뭐냐면 그래서 자꾸 2030년도 밸류를 가져왔다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그러면 그럴 수 있거든요. 작년에 에코프로 BM 영업이익 40배에서 상단에 움직였거든요. 그게 15만 원이 영업이익 40배짜리예요. 그런데 올해 그래서 35배, 30배 이렇게 낮췄잖아요. 2030년 가면 더 낮춰질 거 아니에요. 매출은 더 올라가더라도. 그러니까 EPS는 올라가더라도
퍼가 그 밸류가 낮아지면은 주가는 낮아지는 거니까. 그래서 2027년도 넘어가는 거를 계산하게 되면은 당연히 목표 주가는 더 낮아질 수밖에 없고 오히려 반영됐다가 말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어쨌든 회사에서 준 정확한 가이던스 거기에 따라서 실적을 추정하는 게 맞는 거다. 그래서 2027년도 이후의 추정은 지금 하면 안 된다. 라고 좀 강력하게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표가 나올 텐데 거기에서 이제 영업이익 배수를 이제 40대 35대 쭉 줬는데 이걸 변경을 해보신다든지 양극재 가격을 좀 변화를 줘보신다든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달라지는 변수 같은 거는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도 다 계산을 해서 이제 그쵸, 추정할 수 있게 부장님이 다 알려주셨으니까 좀 그때그때 맞게 전략을 짜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2027년이 어찌 보면은 꼭지가 될 거다라고 네, 얘기는 하셨으니까 지금 2023년도니까 지금부터 그때까지 우리는 이제 가져와야 되는데 이제 이것도 변동성이 있으니까 네. 제가 연도별로 목표가를 드린 이유가 네. 어디까지 실적을 반영하는지를 계속 체크하려는 거거든요. 지금 주가는 일단은 에코프로의 BMA 같은 경우랑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올해 실적은 다 반영됐다. 지난번에 이제 에코프로가 82만 원 갔을 자리가 네. 올해 거 전부 다 반영됐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조정은 뭐 불가피했을 것 같고 그리고 내년 거도 에코프로 BM은 반영됐던 것 같아요. 내년 거까지 정도는.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캐파 확 늘어나거든요. 40만 톤으로. 그럼 그거 주가는 아직 남은 것 같아요. 그리고 2025년도부터는 확실히 반영 안 된 것 같고 25, 26, 27년까지 반영되는 것들은 녹아나야 되는데 어쨌든 작년 실적도 반영이 안 됐다가 한 번에 반영돼서 주가 급등한 거고요. 올해 것도 일부 선반영을 하면서 주가 더 쳤던 거고 어느 정도 반영되니까 좀 그 밸류에 대한 부담이 생기니까 당연히 이제 조정도 나오고 하기 마련인데 우리가 보통 에코프로 BM 얘기할 때 3년 정도 밸류 얘기를 하잖아요. 땡겨오는 게 확정된 매출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바인딩 계획이라서. 그래서 3년치를 본다고 하면은 적어도 2026년도 정도를 땡겨와도 된다. 최소한 2025년도부터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아직 충분히 남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때 시간이 갈수록 더 뒤에 걸 땡겨오니까 그러면 더 갈 여지는 아직도 있는 거고 아마 이제 지금은 이제 시장 자체가 좀 수급이 꼬인 게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신용 문제도 있고 그리고 워낙 공매도 매일 상위를 보면은 4종목이 집중돼 있습니다. 에코프로 비에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 4개. 거기 또 개인들이 많이 사는 그 종목들이라서 그런데 저는 뭐 가치를 반영하고 시간을 길게 보면은 시간은 2차 전지를 투자하는 사람들 편이다. 당일 시세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적어도 내가 매수해서 손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손절은 할 필요는 없겠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살 때도 한 번에 원샷으로 딱 사는 것보다 뭐 계속 분할해서 단가 관리 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사다가 물릴 수 있거든요. 물렸을 때 손절하지 말라는 거죠. 절대 팔지 말라. 네, 그러니까 물렸을 때 손절 말고 버티고 어느 정도 올라가서 수익 내서 파는 거야 뭐라가 안 되겠는데 지금 어차피 손절하면요 결국 높은 가격에 사요. 안 하면 안 했지. 그러니까 그리고 그 단기를 위아래 팔고 뭐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좋은 가격이 잘 못 사요. 잘 안 빠지면 결국 비슷한 가격에 또 사기도 하고 그리고 물량을 또 많이 못 담은 경우도 있고 오히려 팔고선 더 치고 가면은 그래서 완벽하게 매매하기 어렵기 때문에 적당히 사서 가져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럼 지금은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2차 전지 섹터 특히 이제 양극재 종목을만 보는 거거든요. 양극재랑 광물, 네. 양극재랑 양극재 지주사. 그래서 투자를 하는 종목들은 에코프로 BM 조합이 기본이고 그리고 이제 포스코홀딩스가 이제 하반기부터 수산 리튬 매출이 나오니까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조합. 그리고 이제 양극재 쪽에서는 기술력이 LG화학이랑 에코프로의 쌍벽이기 때문에 저도 이거를 작년에 알았습니다. 작년 5월달쯤에 그때 그 만나신 분들 들어서 그때 알았는데 LG화학이랑 LG에너솔루션 조합 도 괜찮을 거고 우선주도 섞어줘도 괜찮고요. LG화학 우선주 그리고 세로닉스 LNF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제 후발로 보시면 되겠고 코스모화학, 코스모 신소재 조합도 괜찮은데 코스모 화학은 사실 이제 페베타름에 있기 때문에 매력이 좀 떨어지고요. 광물도 일부 좀 하긴 하는데 코스모 신소재가 전고체 사업부터 리튬 다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코스모 화학과 코스모 신소재 쪽 조합은 신소재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양극재와 양극재 지주사를 컨셉으로 한다 그러면은 양극재 종목 지금 좀 5개 나왔죠. 그리고 양극재 지주사 회사들이 3개 나오고 배터리 회사 하나 정도. 그리고 뭐 배터리 종목이라고 SK 이노베이션 얘기를 하는데 SK 이노베이션 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딱히 그냥 딱히 써? 네, 딱히 그 SK 온 상장 전까지는 그렇게 뭐 사고 싶지는 않은 정도. 그리고 그냥 굳이 할 거면 엔솔 정도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에코프로 그룹주에 대안이 될 만한 2차 전진주 없나라고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조합을 다 얘기해 주셔가지고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부장님은 왜 이렇게 에코프로 그룹주에 딱
꽂히신 거예요? 지금 꽂혀가지고 막 파고 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아니, 그 꽂힌 거보다 이제 반성을 하는 거죠. 예, 아. 이실직고 하는 거고요. 네. 우리 많이 같이 방송해봤잖아요. 옛날에 우리 2차 전지 진짜 많이 얘기했거든요. 그쵸. 제가 SKC도 5만원 때부터 제가 9만원에서 17만원 부르고 PMT 12,000원에서 5만원 부르고 막 이랬잖아요. 다 갔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에코프로 BM에 대한 실적 추정이 너무 바뀌었어요. 2022년도에 2조 초중반 정도로 컨센을 잡고 올해 4조 컨센으로는 도저히 내가 투자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막상 열어보니까 5조 3천원 나오고 올해 10조 얘기 듣고서는 내가 진짜 이거 잘못 생각했다. 잘못 생각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좀 이거 너무 부정적으로 봤었구나라는 거를 이제 반성을 하면서 지금이라도 가야겠다라고 해서 나름 밸류 분석을 하면서 그래서 1월 달부터 일부 고객들은 좀 갈아타기 시작했는데 너무 극소수여가지고 그래서 그분들은 수익이 많이 나셨기 때문에 다 같이 못했거든요. 그래서 물린 종목들을 갈아타지 못하고 그랬다가 3월 달부터는 포트 교체를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특히 1인 계좌 위주로 많이 하고 계속 교체를 해 나가고 있는데 아직도 다는 고체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리오프닝도 예전에 많이 얘기했었잖아요. 갈아타자.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쪽 업고선 2차 전지 쪽으로 가는 게 강의적인 수익률과 고객들의 수익을 위해서는 이 길이 맞겠다 해서 그럼 먹어도 그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에 탑승한 여러분들 먼저 내리시지 마시고 배터리 부장과 함께 종착지까지 꼭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하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더? 맞아. 오늘 에코프로 자꾸 22선 깨졌다고 막 그러거든요. 22선 깨져서 어떻게 해요? 왜냐면 이게 이제 그전에 5일선 타고 가다가 깨고서 21선 타고 왔었거든요. 오늘 깨졌어요. 근데 이동평균선은 깨지라고 있는 거고요. 깼다가 뚫으라고 있는 겁니다. 그게 무슨 벽이 아니에요. 깰 수도 있고 뚫을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기술적인 문제고요. 더 조정받더라도 각자 밸류 계산 다 해보셨잖아요. 제 걸 쓰던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쓰던지 간에 그거에 맞춰서 충분히 그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투자할 생각이 드시면은 견디시는 게 맞죠. 그리고 네. MSCI 편입 이슈가 끝나야지 좀 더 이제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그리고 5월 달에 만약에 편입이 안 된다. 그러면은 에코프로는 8월 달에 100% 편입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배터리 부장과 함께하는 에코프로 그룹주였습니다.